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친구의 주선을 통해 남편과 만나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학창시절 아버지를 열고 홀어머니와 둘이서 살았습니다. 결혼 후 자연스레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공주님처럼 대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신부인 저보다 본인의 치장에 신경을 쓰셨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결혼할 때 양가 어머님들은 한복을 입으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외국식 드레스를 고집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고집은 어찌나 세던지 제 의견을 수용할 태도는 애초에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에 드레스 한번 못 입어보신 게 평생의 한이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저였으나 그날의 주인공은 시어머니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상 초월의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식장을 돌아다녔고 한때 결혼식이 끝난 후 제 지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따라오고 싶어 했었죠. 혼자 자기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와 함께 자기도 여행 같이 가고 싶다 하는 걸 남편과 극구 반대하여 친척 집에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남편을 홀로 키워주셨다는 감사함에 같이 살자고 먼저 말했던 건 저였습니다. 먼저 제안했던 내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한 건 결혼 6개월 차 되었을 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에게 백화점 쇼핑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 좋아하시며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쇼핑을 했습니다. 공주 취향이 너무 강해서인지 나이와는 동떨어진 스타일을 추구하셨습니다. 왕리본, 큰 땡땡이 스타일을 고르셔서 저는 어머니 이건 좀 화려해서 평소에 잘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색이 너무 화려하지 않은 스타일을 고르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알록달록하면 오히려 자주 못 입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셨고 오래 걷다 보니 아무래도 연세가 있어서 저보다 지쳐하시는 것 같아. 어머니 힘드시죠? 저희 이제 그만 구경하고 집에 갈까요? 생각보다 세일도 안 하네요. 말했고 어머니는 그래 너가 그렇다면 집에 가자꾸나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고 설거지를 하던 중 남편과 어머니는 방에서 이야기를 하더니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칠 때쯤 남편은 좋지 않은 얼굴로 나랑 얘기 좀 해 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저는 남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대뜸 도대체 오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를 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취급해? 그리고 나이값 못한다고 뭐라고 했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오늘 어머니랑 같이 백화점 쇼핑하고 집에 온 게 다인데 제대로 된 설명 하나 없이 나한테 윽박지르고 이건 무슨 태도야. 저도 쏘아 붙이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오늘 당신이랑 백화점 쇼핑하는데 당신이 나이값 못하는 스타일 고른다고 타박했다며. 그리고 오늘 내일 해서 다리 아프냐고 이럴 거면 빨리 집에 가자고 했다면서.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은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었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머니가 고른 스타일이 너무 튀기도 하고 오래 못 입을 패션이라 무난한 스타일로 고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뿐이야. 그리고 쇼핑하다가 너무 지쳐 보이셔서 힘드실 것 같아. 그만 구경하고 집에 가자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어머니가 내 뜻을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당신도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편만 드는 건 아니지 않아? 어머니한테 가서 삼자대면 하면 되겠네. 하고 어머니 방을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셔서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할 상황이라 곧장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셨나 봐. 내일 내가 다시 물어볼게. 라고 하니 남편은 됐어. 어머니도 오해하셨나 본데 당신이 워낙 무뚝뚝하니까 오해하셨나 봐. 좀 살갑게 말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며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할 말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랑은 오해가 있었던 건가 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녁에 외식하기로 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직접 운전하여 남편 회사 근처로 가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께서는 너네는 애기 가질 거니 웬만하면 갖지 말아라. 애기가 있으면 너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무래도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고, 저 역시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나름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 더 많다고 하네요. 경제적인 부분은 좀 더 아끼면 되고, 더 늦기 전에 시도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염려 마세요. 저희 부부가 알아서 잘 해볼게요. 아참, 어머니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사들 참여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것저것 도란도란 수다 떨며 남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식사를 하였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 있고, 저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은 참견하지 말고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했어? 말을 해도 왜 이렇게 예의 없게 해? 엄마는 마음이 여려서 말할 때 항상 조심해 달라고 했잖아. 저는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여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언제 저렇게 말했다는 거야?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왜 지난번처럼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오해만 깊어지잖아요. 어머니께서 직접 말해보세요. 제가 언제 저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너가 아까 차에서 내가 아기 언제 가질 거냐니까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고 어머님 앞길이나 신경 쓰라고 했잖아.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왜 발뺌이냐? 저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고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시고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로 저랑 남편 사이에 불신만 생기게 만드시네요. 안 되겠어요. 저 따라오세요. 당신도 똑똑히 들어.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하며 저희는 부랴부랴 식당을 나와 차로 이동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스친 증거물은 바로 차량 블랙박스 녹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지 허둥지둥대면서 뭐 이런 것까지 들어야 하냐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오해 두고 있으면 저만 나쁜 사람 되니 확실히 해두자고 들어보자 했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의 거짓말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조작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셨고, 저는 어머니, 사람이 이런 상황이면 그냥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까지 고집 피우세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내 말은 하나도 믿지를 않는 거야? 우리가 부부가 맞는 건가 의심이 간다. 당신 엄마 말은 찰떡같이 믿으면서 와이프 말은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무작정 무시하고, 이게 부부야? 당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이 집에서 내 편은 없는 거냐고 소리치며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깊었는지 남편과의 애정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서려고만 한 태도를 보였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여기서 쫑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싹싹 빌며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부인지라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시장 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 아주머니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소리가 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우리 집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네 며느리 있지? 아주 보통이 아니래. 생긴 건 착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시엄마를 무시하고 달달 볶는다네. 그리고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협박까지 했대. 듣고 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주머니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제가 그 며느리인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죠? 하자 당황하며 한 아주머니가 당신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사실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니 우리 집 이야기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오늘 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이야기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네가 우리 아들 버리려고 한 건 맞잖아.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을 했고 퇴근한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하며 아무 말 하질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던 저는 여기서 정해. 나랑 살 건지 어머니랑 살 건지 팔을 꾹꾹 눌러가며 이야기하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저와 이혼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을 겪으니 화도 나고 황당히 웃음이 나네요. 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에
열심히 제 일을 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